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제 간단하게 위에 이제 섹션까지 간단하게 구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었던 거죠. 이건 이제 모바일인데. 자, 요 윗부분부터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간단하게 구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 이름을 지었단 말이고, 위에는 탑바,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규칙.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규칙 중에 뱀이라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뱀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뱀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뱀 방식. 뱀은 BEM 약자인데, 처음에는 블럭이라 해가지고, 이거 디스플레이 블럭과 다른 겁니다. 그 블럭이라고, E는 엘리멘트. MENT. 그 다음에 M은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뱀의 약자예요. 블럭과 엘리멘트, 모디파이어의 약자인데, 그러면 우선 뭐가 블럭 요소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헤더 블록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머리 부분 있죠? 그래서 블록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어떠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단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전에 작업할 때 카카오뱅크 이 녀석 있죠? 그러면 얘는 로고라고 했잖아요. 로고. 그죠? 그러면 로고도 여러분들 블록일까요? 쉽게 말하면 얘도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따로 재사용성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로고라는 건 재사용성이 있을까요? 있죠.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없지만 맨 밑에 있거나 맨 밑에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로고 같은 경우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얘가 지금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이죠? 요소인가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 재사용성이 있거나 독립적인 재사용성이 있거나 독립적인 녀석이라고 합니다. 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런 녀석을 블럭 요소라고 합니다. 블럭 요소.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맨 밑에 탑바라 해가지고 헤더를 이렇게 깔잖아요. 그죠? 헤더. 그러면 헤더도 마찬가지로 얘도 블럭이에요. 블럭. 왜냐면 독립적으로 재사용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헤더는 그 헤더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만, 얘는 독립성이 있잖아요. 독립성. 그죠?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그죠? 헤더는 웹페이지 안에서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뭐, 이런 건 있겠죠. 헤더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모바일 헤더냐, 탑바 헤더냐,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PC 헤더냐, 모바일 헤더냐, 그건 좀 달라요.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얘는 독립적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녀석은 블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독립적인 녀석의 헤더 블록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로고 블럭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뉴가 이렇게 있죠.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맞춰보세요. 메뉴는 블록일까요? 지금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을 엄청나게 다른 데서 많이 쓸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오직 헤더에서만 쓸 수 있는 녀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재사용성 있어요? 이 메뉴를 어디 따로 떼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따로? 안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독립적이지도 않고, 얘네는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고 재사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만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냐면 헤더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녀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가 뭐 밑에 있다 해가지고 능력이 있을까요? 메뉴 밑에 있으면 써요? 안 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다 섹션 안에 이 메뉴가 들어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웹사이트를 보면 섹션 안에 메뉴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거의 없어요.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거의. 아니면 왼쪽에서 나오거나 사이드 바 해가지고 클릭해서 모바일 화면 보듯이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에요. 컨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릭하면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게 반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헤더 바의 종속적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딱히 떼가지고 어디다 쓴다? 그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엘리먼트라고 해요. 엘리먼트. 이런 녀석들은 엘리먼트고 이 서류 제출하기냐? 사실 얘도 여기저기 재사용성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은 블럭이다. 근데 이제 블럭이 아니고 얘도 사실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먼트. 왜냐면 서류 제출하기라는 건 지금 여기 어디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여기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B는 뭐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다. 요소.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뭐냐면 얘는 블럭 요소에 속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요소라고 합니다. 모디파이어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벤방 시킬 때 요거 두 개만 해도 사실 벅차요.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한번 요걸 벤 방식을 이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헤더 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탑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보통 탑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 집어넣었죠. 그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테일인드를 사용한다면 뭐 h풀 이렇게 높이도 줬고 mx 오토도 이렇게 줬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중앙으로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제 수평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모 높이를 받아오려고 h풀 줬던 거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한 다음에 컨테이너한테 뭐 줬죠? 플렉스 줬어요. 그죠? 플렉스 준 다음에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클래스 이름을 뭐로 지었다? 로고로 지었잖아요. 로고로 이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이름 볼 필요 없고 탑바 보시고 그 다음에 얘 보시면 돼요. 이 녀석.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 뭐 1 이렇게 넣어줬죠. 그쵸? 뭐 플렉스 그로우 이거는 메뉴 넓히려고 메뉴 오른쪽으로 메뉴를 넓힌다기보다는 메뉴를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버 한 다음에 메뉴 박스 1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UL이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뉴가 다른데 어디 가서 독립적으로 쓰일만한 녀석이에요? 아니면 헤더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에요? 헤더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류의 디자인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류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메뉴는 지금 헤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류의 메뉴를 다른 어느 특정 다른 곳에 많이 쓸 거다 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이렇게만 지으면 돼요. 메뉴 박스 끝이. 얘를 다른 곳에 쓴다 하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얘가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 탑바 쓴 다음에 언더바 이 언더바 해가지고 쓰는 게 이게 벤 방식의 이름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메뉴 박스 1이 누구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A 쓴 다음에 뭐 btn 고 서브밋 했었죠? 그죠? 제출해라 서브밋 이런 식으로 btn 고 서브밋. 그래서 얘도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죠?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라 판단이 되면 탑바 안에 언더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들을 그러니까 뭐 이 메뉴나 뭐 얘를 블럭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워주면 돼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도 벤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벤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회사마다 이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수업 때는 뱀 방식으로 이름 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뭐 뱀을 쓰거나 여러분들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뱀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걸 쓰던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근데 뱀 방식을 썼을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코드 작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 어쨌든 얘가 지금 따로 별도의 블럭 요소라면 사실 얘를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원래라면 탑바 안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오리지널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메뉴 박스 1이 얘가 탑바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녀석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굳이 탑바, 컨테이너 그 자식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쓰는 게 뱀 방식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탑바 쓴 다음에 컨테이너 자식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뱀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클래스 이름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CSS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얘가 탑바 안에 들어있는 메뉴 박스 1이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는 어때요? 얘도 아까 하나의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절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탑바 쓴 다음에 로고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로고라는 녀석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뱀 방식. 그래서 뱀 방식은 여러분들이 BEM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CSS 여기 있네요. getBem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보고 run why it's better 해가지고 클릭해보면 뭐 여기 나오죠. 여기 로고, 뭐 input box, 뭐 메뉴, 뭐 버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지금 HTML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노멀 버튼 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버튼 뭐 스테이트, 서세스 뭐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원래는. 근데 지금 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뱀으로 지은 게 어디였나? 여기다 네임이 있죠. 얘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블럭,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블럭은 지금 원래는 뭐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엘리먼트 방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지으라고 하죠. 보이죠? 아까 엘리먼트가 뭐다?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어느 특정 구역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짓는데 뭐 이거는 지금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짓고 블럭 요소는 뭐 이렇게 지금 블럭은 딱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보이죠? 점 블럭 이런 녀석은 요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블럭이라 짓는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라고만 나오고 엘리먼트는 이런 식으로 짓는다. 언더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뱀 방식이에요. 그래서 뱀 방식으로 이름 짓는 거는 그러니까 뱀으로 안 지었다 해가지고 HTML이 인식을 못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CSS 인식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을 좀 더 편하게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뱀 방식, 뱀으로 이름을 짓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